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허성무 후보와 홍남표 후보는 마산해양 신도시 해법과 창원 단독주택지 규제 해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지로 꼽히는 양산시장 선거와 양산시의원 선거를 분석했습니다. 4년 전과 같은 인물이 출마했지만 소속은 정반대로 뛰고 있는 함양군수 선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다른 선거보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창원시장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오늘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는 마산해양 신도시에 대한 해법과 공약 베끼기, 표절 시비로 70분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수성이냐, 국민의힘 후보의 탈환이냐를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 표류하고 있는 마산 해양신도시 정상화 방안을 놓고 날선 책임 공방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4년이란 세월이 지금 허비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이자도 많이 늘어나고 편익이 또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창원시가 옳았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창원시가 옳다. 공약 검증에서 허성무 후보는 홍남표 후보의 공약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공약을 베끼고 있다고 지적하자 자기의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홍남표 후보는 허성무 후보가 마산 서왕지구와 진해신항을 유치했다고 말하는 건 표절을 넘어 범죄 행위라고 반격했습니다. 마산 서항지구 수변공원을 본인이 했다. 이건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해수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또 토론할 때 보면 진해신항을 유치했다. 마지막 순서인 자질 검증에서 허 후보는 홍 후보가 혁신 원전 전문가라고 홍보하는데 과기부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만 갖고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냐며 따졌습니다. 홍 후보는 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SBRT와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고 부채도 2천억 원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구나 격전지를 분석해보는 기획보도 2선거구 주목 순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귀향한 양산은 김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지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양산시장과 양산시의원 선거를 문철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7번의 시장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후보가 6번 당선된 양산은 4년 전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승리하면서 김해와 함께 경남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귀향을 계기로 승리를 이어가겠다는 태세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1.3%포인트 차로 이기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양산시장 선거는 여야를 바꿔 네 번째 대결을 펼치는 거대 양당 후보에 무소속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3파전 양상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그런 것을 알뜰히 살피는 자상한 시장으로 꼭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의식들도 지금 많이 분열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시민 통합을 시키는 것부터 우선적인 깨끗하고 청렴한 시장이 되어 가지고 이 시정을 펼치면서 모든 뭘 시민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 양산시의 참모습을 4년 전 민주당이 17개 의석 중 9석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다수당이 됐던 양산시의원 선거엔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만 29살의 정치 신인인 민주당 이묘배 후보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양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부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양산 내에서 조금 해소할 수 있으면 우리 양산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만 22살 도내 최연소 후보인 국민의힘 정성훈 후보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신이 있었는가? 전국적으로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청년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로서 의회에 투입되어 그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게 한두 석 차이로 양산시의회 다수당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은 일주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번 함양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서춘수 후보와 무소속 진병영 후보가 1대1로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선거 때도 맞붙어서 400여 표의 근소한 차로 희비가 갈렸는데요. 4년 만에 인물은 같고 소속은 정반대로 다시 만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춘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56.9%를 득표해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군수직을 무리 없이 소화했고 함양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며 당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양도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 여당과 같이 쭉 한 라인이 되기 때문에 함양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황금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천심사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진병영 후보는 젊음을 무기로 위기의 함양을 바꾸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지방의원 후보들이 함께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따르고 입맞춘 사람들만 공천한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심판하리라 봅니다. 두 후보는 4년 전 군수 선거에서는 정반대 입장에서 맞붙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서 후보가 무소속, 진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불과 429표 차로 서 후보가 이겼습니다. 함양 지역은 지난 2018년 군수 선거 때 3위를 차지한 서필상 민주당 후보가 21.9%를 득표했고 지난 3월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2%를 얻었습니다. 쉽게 승패를 점칠 수 없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표심이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지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대선 이후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그런데 유권자의 관심은 대선만 못합니다. 과거에도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다른 선거보다 낮았는데요. 과연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 후보들 공약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이 발송 닷새가 지났는데도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다른 단지도 절반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27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만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MBC 경남이 지난 21일과 22일 실시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20, 30대의 응답이 현저히 낮아 충족 요건 부족으로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의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4년간 예산은 1,240조. 이번 선거의 유권자 4,400만 명으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2,818만 원이나 됩니다. 웬만한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선거 비용으로만 봐도 큽니다. 투표용지 3억 장, 투표소 18,000곳, 약 30만 명의 관리 인원 등 선거에 드는 비용만 1조 1,000억 원가량으로 양산시의 한 해 예산과 맞먹습니다. MBC 경남이 경남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 7회 지방선거에 들어간 경남의 선거 관리 비용에 선거 후 후보자들에게 보전해준 선거 비용까지 합하면 모두 800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내 삶과 우리의 지역에 누가 꼭 필요한지를 각 가정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좋은 후보를 선택해야 자치분권이 더욱더 강화되고 소멸하는 지역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선 때 76.4%까지는 아니더라도 2018년 지방선거 때 기록한 경남의 투표율 65%를 넘길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치러지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305곳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모레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새로운 결단을 끌어내야 한다며 단일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양 후보는 단일화를 여 후보에게 제안했지만 실무자 사이에서 무산됐다고 밝혔으나 여 후보 측은 단일화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는 박종훈 후보가 지난 12일에 열린 TV토론회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노트북엔 안전장치가 있어 학습용 이외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남 선관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스마트 단말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었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는데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남엔 1,269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하루 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453명, 김해가 203명, 진주가 140명, 양산이 114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치료 중인 환자의 0.07%인 8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16.1%, 도내 누적 확진자는 108만 4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지역 건설업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창환 전 합천군수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 지역 건설업자에게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받고 하천 골재 입찰에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지시하고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반월 사거리 인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10대 중학생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숨진 10대 중학생은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중이어서 60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29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200제곱미터가 소실됐으며 산림당국은 인근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쯤에는 창녕군 대한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